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위클리 스포츠 정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큐의 박성현 기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주 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2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에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딱 간담회? 토론회라고 하죠? 네, 네, 토론회 하신다는 막소리를 검증. 듣고 네. 얼큰한 힘이 촉 빠지던지. 그러니까요. 예. 저 신인 드래프트 있고 해가지고 오늘 얘기할 거 많겠다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후보 검증 토론회더라고요. 네. 너무 아쉬웠습니다. 오늘 다 풀면 되겠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 2주 만에 만난다고 어제 우리 LG 예. 선수들이 저한테 아주 엄청난 선물을 저에게 했어요. 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예. 마음의 상처가, 네. 예, 대강 오늘 좀 뉴스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축구부터 가죠. 네네. 어제 바로 새벽에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스완지 시티의 경기가 벌어졌었는데요. 네. 이날 경기가 좀 상당히 좀 재미가 있었죠. 왜냐하면은 지난 시즌에 스완지 시티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2대1 모두 2대1로 2승을 거뒀거든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번에 좀 서력을 하겠다 하고 좀 벼르고 나와가지고 후반 3분에 루크쇼의 어시스트를 받은 후안 마타의 골이 나왔어요. 1대0. 예. 그래서 이제 서력으로 하나보다 했는데 게리 몽크 감독이 네. 딱 승부수를 내미는 겁니다. 어떻게요? 바로 기성용 카드를 내미는 거죠. 기성용이 승부 카드가 됐나요? 예. 어제 같은 경우는 기성용 선수가 교체로 나왔거든요. 네네. 예,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즌에 2대1로 이겼을 때 모두 기성용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예, 2대1로 이기면서.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지난 시즌 개막전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스완지 시티의 경기였거든요. 그것도 올드 트래포드에서. 그런데 그날 기성용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개막 첫 골을 바로 기성용 선수가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자들이 기성용이 이제 다 나왔으니까 또 한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킬러가 되지 않겠냐 하고서 선발 출전을 좀 내심 예상을 했는데 네. 아니야. 교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왜 게리 몽크 감독이 기성용을 안 쓸까 했는데 이게 결과론적인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신의 한 수였던 겁니다. 기성용 선수가 들어가면서 중원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렸어요. 오.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공격진 보강을 하나도 안 됐는데 슈슈 라인이라고 그러죠. 모르강 슈네이덜린하고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가 완전 중원을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야심작이었어요. 이번 영입의 야심작인데. 슈슈 라인? 예, 슈슈 라인이. 완전히 중원을 장악을 당했었거든요. 스완지시티가. 그런데 기성용 선수가 딱 들어오면서 오히려 반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흔히 누가 이제 얘기를 하죠. 안드레 아이유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즘 선수가 가수 아이유하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예. 안드레 아이유가 동점골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바페팀비 고미스라는 선수가 결승골을 넣어서 2대1 역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기성용 선수가 네. 바이에른 미넨과 독일 대표팀의 최고 미드필더입니다. 슈바인슈타이거가. 네네. 완전 슈바인슈타이거를 완전히 속된 말로 뭉개버렸다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압승을 거둔 겁니다. 기성용 선수가. 그래서 모든 언론 매체들이 영국의 언론 매체들까지 네. 기성용 선수의 투입이 몽크 감독의 신의 한 수였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네. 보통 교체 선수한테 평점 7점 안 주거든요. 그렇네. 예. 그렇죠. 7점 정도 주려면은 완전히 경기를 지배를 했거나 경기 양상 바꿔놨거나 해야 되는데 바로 기성용 선수가 교체 선수로 나가서 7점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교체로 나가면서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쳐졌죠. 그래서 2대1로 이겼고요. 네. 기성용 선수는 이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네. 이제 내일 새벽에 네. 대표팀에 합류를 합니다. 내일 새벽에 이제 비행기 타고 귀국을 하죠. 예.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죠. 예. 근데 제가 박상현 기자님 소개를 했던가요? 소개를 해주시죠. 안 했죠. 네, 제대로 좀 해주시죠. 네. 두산빠고요. 네. 하루에 기사를 몇 개 쓰신다고 하셨죠? 근데 거의 깜짝 놀랐네요. 20개, 30개를 쓰죠. 그죠. 예. 30개 쓰시는 스포츠큐의 박상현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전 발기자입니다. 그게 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발기자. 네네. 발로 글을 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다른 의미의 발기자입니다. 발로 뛰는? 발로 뛰어야 되죠. 아. 기자라면 역시 현장을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 저희 방송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네. 이게 2차도 갔는데, 와, 계속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감동 먹었습니다, 진짜. 그날 계속.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날 또 이제 여자 축구 얘기가 좀 계속 나와서, 이제 그 여자 축구 얘기도 좀 하죠. 네, 맞아요. 그 20세 이하 여자 축구가 있었잖아요. 19세 이하에서 3위 해가지고. 3위에서 이제 내년에 피파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을 나가는데 4회 연속 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북한한테 지고 일본한테 지고 해서 그렇죠. 저도 3, 4위전을 밀렸어요. 네. 그래서 이거 중국하고 경기인데 이거 위험하겠다 했는데 웬걸요? 4대 0으로 이겨버렸어요. 예. 그죠?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중국이 1진이 아니었나요? 아니죠. 1진이죠. 왜냐면 피파 20세 여자 월드컵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1진이죠. 무조건. 게다가 그것도 중국에서 열린 대회인데. 그러니까. 예. 그런데 4대 0으로 이긴 거예요. 그것도 전반에는 못 넣고 후반에만 4골을 넣었죠. 그래서 4대 0으로 해서 기분 좋게 이제 내년 피파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을 나가게 되는데 이제 내년에 네. 좋은 성적을 거둬서 또 이제 여자 축구 대표팀에 든든한 그렇죠. 좀 버팀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유럽 축구에서 갑자기 여자 축구로 넘어갔는데 좀 정리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오늘 좀 대본 같은 걸 안 써서 네. 제가 사실은 2주에 관련된 내용이라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서 예. 오늘 음악도 최소한으로 듣고 이제 스포츠 얘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시죠. 아까 유럽 축구 얘기 마저 하셔요. 예, 유럽 축구 얘기를 마저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적입니다. 맞아요. 예, 지금 이적이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에 마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선수가 3명이나 이적을 했어요. 그러게. 예. 첫 타자가 손흥민 선수가 갔죠. 네. 맨 처음에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토트넘 핫스퍼로 건너간다고 했을 때 저는 반신반의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버쿠젠에서 놔줄 리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레버쿠젠도 UEFA 챔피언스 리그도 나가야 되고 분데스리가도 치러야 되고. 근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었어요. 이제 뭐 감기 증세로 훈련을 안 나온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보통 이게 좀 물론 감기를 진짜 걸리긴 했지만 훈련에 좀 불참을 한다든지 이런 왜냐면 감기 걸린 선수도 훈련을 뭐 참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불참을 했다는 얘기는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전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독일 언론에서 토트넘 핫스퍼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토트넘 핫스퍼하고 이게 맞은 게 토트넘도 지금 공격수를 좀 구하려고 좀 동분서주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지금 토트넘 핫스퍼의 좀 믿을 만한 공격수라고는 해리케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손흥민을 그동안 많이 원했던 팀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즌만 해도 2,200만 유로를 줄 테니까 좀 영입을 하자라고 제의를 했는데 바이어를 노. 나인이라고 그러죠. 독일어로는. 나인.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토트넘 핫스퍼가 이제 급한 거죠. 이제 그러면서 3천만 유로를 제시를 했습니다. 거의 이제 1,000억에 비슷한 1,000억 가까운. 우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함부르크에서 레버쿠젠 갔을 때가 1,000만 유로였거든요. 딱 3년 만에 3배가 된 겁니다. 몸값이. 예. 3천만 유로의 이적료를 받고 토트넘 핫스퍼를 갔고요. 이제 손흥민 선수는 이제 바로 어제 귀국을 했죠. 귀국을 해서 이제 대표팀에 합류를 했는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맞춰 처리해야 될 것이 영국은 취업 비자가 필요해요. 노동 허가. 근데 그것에 따른 업무가 한국에서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9월 3일이죠. 9월 3일 날 라오스전을 치르고 이제 대표팀은 레바논으로 건너가는데 손흥민 선수는 안 따라갑니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월드컵 예선 2연전에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딱 한 경기 라오스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자가 바로 박주호였죠.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에서 상당히 원했던 선수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현재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왼쪽 풀백이 독일 대표팀 왼쪽 풀백입니다. 상당히 잘하는 선수인데 지금 도르트문트에서 지휘봉을 잡고 있는 감독이 토마스 투엘 감독이라고 박주호가 예전에 스위스 바젤에서 뛰면서 마인츠로 건넜을 때 바로 그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사제연이 이미 있었던 거죠. 예. 근데 투엘 감독이 도르트문트를 지휘봉을 잡자마자 필요한 선수가 박주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주호를 계속 영입을 요청을 했는데 역시 마인츠가 안 된다. 왜냐면은 이제 박주호 이제 마인츠 같은 경우는 그 주니어르 디아즈라는 왼쪽 풀백이 하나 있었는데 그 선수도 다른 팀으로 이적을 시켰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박주호 선수만은 내려줄 수 없다 했는데 지금 얘기로는 500만 유로, 600만 유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예, 거의 손흥민 선수의 한 6분의 5의 수준 되는데, 낮은 이유가 있어요. 박주호 선수가 나이가 많거든요. 28. 그렇죠. 28인데도 그만큼 받는다는 거를 상당히 초특급 계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박주호 선수가 이제 마인츠에서 도르트문트로 건너가게 됐는데, 이제 이적 작업을 완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안 왔습니다. 박주호 선수가 안 오고 네. 레바논 원정 때 합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박주호 선수의 모습은 역시 한 경기만 보실 수 있습니다. 레바논전. 네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오늘 터졌습니다. 네. 구자철 선수. 그러게요. 예, 마인츠에서 아우구스부르크로 건너갔습니다.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는 바로 어제 오후에 입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우구스부르크 쪽에서 이적 작업해야 되니까 와라. 그래서 반나절 만에 다시 독일로 돌아갔습니다. 제대로 그 엄마가 해주시는 밥도 못 먹고 건너갔어요. 그래서 역시 그 친구도 한 경기? 일단 한 경기를 뛸지 안 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라오스전은 무조건 못 뛰고요. 그다음에 그 현지 메디컬 테스트라든지 이런 이적 작업이 완료되는 모습을 보면서 레바논 원정에 포함을 시킬지 안 시킬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철 선수는 뛸 수도 있고 안 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하나 궁금한 게 손흥민 선수가 그 이적한 팀에서 잘 적응하실 것 같으세요? 잘 적응하겠죠. 리그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일단 손흥민 선수를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 토트넘 핫스퍼가 일단 그 해리케인도 그렇고 손흥민도 그렇고 네. 일단 해리케인 같은 경우는 최전방 공격수고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으로 좀 박혀 있지만은 딱 그 루트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이제 그 포지션 치환도 하고 변경도 하고 서로 로테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손흥민 선수가 이미 레버쿠젠 때부터 했습니다. 근데 올 시즌 이상하게 레버쿠젠에서 두 경기를 치렀는데 그게 안 됐거든요. 오히려 더 적응할 가능성은 좀 많다고 보고요. 네네. 이제 문제는 그거죠. 그 독일 분데스리가는 겨울 방학이 있어요. 중간에 쉬거든요. 한 달 동안은. 네네. 그런데 프리미어 리그는 방학이 없습니다.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후반기 들어서 조금 체력이 떨어지는 모습, 그래서 좀 컨디션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 얘기하다 말았는데 아우스부르크에 이제 드디어 이제 구자철 선수가 가면서 한 팀에 네. 한국인 선수 3명이 있게 됐어요. 아우스부르크에. 그러니까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역대 두 번째. 언제가 한번 있었죠? 예전에 지금은 선덜랜드를 맡고 있는데,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라고,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감독을 맡은 감독이 있습니다. 네네. 그 감독이 이제 제니트로 건너가면서, 김동진과 2호를 데려갔었어요. 네네네. 그 이후에 현영민 선수도 데려갔습니다. 현영민? 네, 지금 전남에서 뛰고 있는. 그래서, 당시 한국인 선수 3명을 잠시 데리고 있었던 게 있었죠. 예. 제니트. 예. 기억난다. 그래서 그 제니트 상트 페테르부르크라는 팀은 그 예전에 그 2008년 그 8월 달에 네. 그 모나코에서 슈퍼컵이 열렸어요. UEFA 슈퍼컵이. 네. 그때 그 당시 UEFA컵이라고 그랬어요. 네. UEFA컵 우승팀이 제니트였고요. UEFA 챔피언스 리그 우승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느낌이 하게 오지 않습니까? 뭐가 와야 되죠? 당시 메뉴에 누가 있었죠? 박지성 있었죠. 예, 그래서 두 한국인 선수가 UEFA 슈퍼컵이라는 대회에서 맞붙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비를 털어서 가셨군요. 모나코로 건너갔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요 게시판을 통해서 한번 사진을 올려드릴게요. 예. 그때 혹시 모나코에 다른 선수도 있지 않았었나요?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네. 모나코에서 주말을 못 보냈습니다. 제가 그거 끝나고 네. 이제 거기가 모나코 니스 그런 쪽이거든요. 바로 지중해거든요. 그래서 그 지중해에서 노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모처럼 낭만을 즐기려고 할 때 네. 박주영 선수가 모나코로 건너온다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비행기편 바꾸고 숙소 예약 더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때. 만나셨어요? 만났죠. 예. 근데 이제 그 모나코 그 팀 훈련장이 약간 깎아진 절벽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또 모나코에는 택시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다녀요? 버스 아니면은 다 차가 있어요. 거기는 워낙 부자 동네이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택시를 부르려면은 네. 택시를 부르잖아요. 그럼 1시간 후에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생해서 찾아갔는데 진짜 그때는 진짜 좀 그때를 생각하면 벌써 7년 지났죠? 그때 모나코에서 좀 더 즐기지 못한 것이 좀 한이 남습니다만, 예. 네. 어쨌든 좋은 프랑스를 좀 즐기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예. 네. 어쨌든 이적 시장이 좀 상당히 뜨거웠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제 지동원, 구자철, 네. 홍정호 이렇게 세 선수가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뛰거든요. 네. 오늘 제가 그래서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지구호 삼총사. 예전에 지동원과 그렇네요. 구자철이 있어가지고 지구특공대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말을 누가 먼저 썼나 했는데 네. 어쨌든 저도 아무것도 안 본 상태에서 먼저 썼고요. 다른 신문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먼저랄 것은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번 지구호 삼총사는 제가 먼저 썼습니다. 아까 저도 들어오기 전에 딱 봤더니 그게 떠 있더라고서 참 이름 잘 졌다.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예, 지구호 삼총사. 이제 쓰시려면은 저한테 좀 개런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구호 삼총사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특히 지동원은 원톱이고요. 구자철은 중앙공격형 미드필더고요. 홍정호는 중앙 수비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우구스부르크의 척추가 되는 거죠. 척추죠. 그러니까 지동원이 좀 더 이제 잘 해줘서 이미 홍정호는 선발이거든요. 주전이거든요. 구자철도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왔고요. 지동원만 잘하면 한국인 삼총사가 아우구스부르크의 척추가 되는 겁니다. 지동원 선수 혹시 현재까지 성적이나 뭐 이런 게 좀 한 골도 없습니다. 네, 예, 빨리 좀 살아나주길 바라고요. 근데 지동원과 구자철이 은근히 좀 궁합이 잘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동원 선수를 좀 살려주려고 구자철을 데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게시판에서 지난번에 올려주셨던 거 또 올려주신 것 같아요. 치우지아. 네, FA 후 기량자 선수와 약물 선수 비교는 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해주세요 했는데요. 자, 약물 선수 참 말이 많죠. 베리 본조도 있었고 한때 베리 본조가 너무 무서워서 거르는 게 낫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마크 맥과이어든지 세미소사는 이제 홈런 경쟁을 벌였지만은 그것이 이제 약물에 의한 것으로 판명이 됐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맥과이어는 LA 다저스 타격 코치로 있죠. 그다음에 로저 클레멘스도 그랬고 로켓맨 로저 클레멘스라든지 지금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그죠. 지금 양키스에 뛰고 있지만은 어떻게 뭐랄까 기량자 선수 약물 선수 비교 이거를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나요? 음악을 한번 좀 듣고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좀 짤까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핑공님께서 김동진과 누구요 하셨는데 김동진과 2호입니다. 2호 그렇죠. 선수라고 지금 전북현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그 연예인 누구랑 결혼한 거 그렇죠. 맞죠? 그 양미라 동생인가? 양미라 씨 동생분과 결혼한. 그다음에 현영민 지금 전남에서 뛰고 있는. 현영민 선수 은퇴한 줄 알았더니 아직 뛰고 전남에서 뛰고 있고요. 김동진 선수는 지금 태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웃지 마세요. 태국도 되게 좋은 리그입니다. 그래요? 태국도? 거의 연봉 1억을 주는 데니까요. 진짜로요? 네, 거기도 상당히 좋은 데니까. 거기도 프로? 프로가 있죠. 프리미어 리그가 있고요. 오히려 관중 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러면 음악 하나 듣고 제가 오늘 골랐던 노래가 이 노래 김현철의 왜 그래거든요. 왜 그러세요? 진짜 LG가 왜 LG 팬을 해도 왜 그러냐 좀 묻고 싶은. 다음 얘기로는 이제 LG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LG 왜 그럴까? 속상하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스포츠큐 박상현 기자님하고 함께하고 있는 위클리 스포츠 시간입니다. 그 위클리 스포츠만 좀 너무 뭐랄까 평범하지 않으세요? 저는 제목을 그 프로그램명을 네.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9월 되면 했었거든요. 바꿀까요, 우리? 한번 공모를 한번 해보죠. 공모를 한번 해볼까요? 예, 예. 여러분 위클리 스포츠 마음에 안 드시면 아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더 예. 좋은 혹시 네이밍 생각나시면 한번 제안 좀. 쌈박한 걸로요. 그렇죠. 예. 우리 둘 외모를 보면 더 생각이 안 날 건데 그죠? 저는 맨 처음에 요거 생각했었어요. 뭐요? 스토커. 스토커? 예, 예. 스포츠 토커, 스토커. 아, 스토커. 예, 예. 저 안 좋은 경험이 막 떠오르려고 그랬네. 예. 스토커를 생각했었는데, 네네. 네, 뭐, 어떠신지, 뭐, 아니면은 뭐, 위클리 스포츠를 순수한 우리말로 주간체육, 뭐, 이걸로, 그런 걸로 하든지. 주간체육? 예, 그런 걸로 하든지. 좋네요. 예, 예. 네. 자, 아까 FA, 이후에 좀, 실력이 하향. 네, 우선 FA 후에 실력이 하향된 선수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KBO 리그에서는 많은 선수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그 정영 팀장님께서 조금. 혹시. LG 선수가 좀 많죠? 아무래도. 예. 첫 번째가 그 기아에서 LG로 넘어갔던. 설마. 홍현호 선수. 예. 홍현호 선수 뭐 3할 치고 20홈런 치고 이던 선수가. 역시 LG군요. 예, LG로 건너가서. 네. 거의 망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요. 제대로 네. 하는 걸 본 기억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두산에서 LG로 건너간 선수가 있었죠. 박명환 선수. 그래도 그 박명환 선수에 대해서는 암흑기 시절에 연패를 끊어주던 연패 커터 역할을 잠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시즌뿐이었죠. 단 한 시즌. 아니 그러니까 그나마 예. 그게 어디냐 이거죠. 예. 그 진필증 선수는 생각하면 뭐 거의 암이 도지지 않으실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 이거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두산 팬이라고 지금 LG 팬을 지금 저격하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죠. 생각나는 선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밖에 없고요. 예예. 다른 분 혹시 생각나시는 분 선수 없나요? 다른 팀? 혹시 좀 생각나시는 그런데 분 이게 좀...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 FA 로이드라는 은어가 있잖아요. 예, FA 되기 전에 막 날라다니는. 어떻게 보면 지금 두산의 김현수 선수도 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김현수 선수가 올 시즌을 끝으로 FA가 되거든요. 아니요, 김현수 선수도 근데 올 시즌 만약에 설령 그 친구가 좀 예전만큼 못하더라도 저는 뭐 여전히 상한가를 때리지 않을까. 예. 그리고 근데 김현수 선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KBO 리그로 안 갑니다. 지금 현재 메이저 리그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으세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 메이저 리그의 첫 번째 그러니까 두 가지 요령이 있어요. 네네. 하나는 조금 타격이 안 돼도 힘이 있는 타자. 그러니까 한 타율은 한 예를 들어서 한 이하 6푼, 이하 5푼 정도 쳐도 홈런 40개 이상, 50개 이상 칠 수 있는 타자. 그런 타자면 오케이. 아니면은 홈런은 한 15개, 12개 요 정도 치면서도 한 타율이 한 3할. 뭐 출률이 한 3할대 후반. 4할. 그 정도 되는 선수. 두 번째 예. 유형이군요. 근데 김현수 선수는 지금 봐서는 그 중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중간? 예. 일단 타율도 지금 3할대를 치고 있고요. 네. 지금 홈런도 하나만 합치면 20홈런이거든요. 참 꾸준한 것 같아요. 예. 그 선수는. 근데 20홈런도 이게 김현수 선수가 잠실구장을 홈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20홈런이면 상당히 대단한 거거든요. 우리 다 합쳐야 20개 나오나 우리 팀은 지금. 나오긴 나오죠. 후반부에는 좀 예. 홈런이 나오긴 나왔죠. 예. 초반에 좀. 그래서 김현수 선수뿐만 아니라 이제 박병호 선수도 지금 워낙 강정호 선수가 잘 깔아놔서 지금 박병호 선수에 대한 인기가 지금 얘기 들어 목동구장에 거의 10개 팀 이상의 스카우트들이 지금 모여 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요? 뭐 어제 TV 보니까 지금 워싱턴 내셔널스 스카우트도 얘기가 나오던데. 그래서 어제 그 K 방송국에 네. 그 운동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 프로그램 보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은 네. 지금 메이저리그에 잘 치는 1번 타자가 별로 그러니까 일루수가 많지가 않아요. 피츠버그에 있는 알바레즈 선수도 홈런은 잘 치는데 네네. 타율이 2할 오픈밖에 안 되거든요. 2할 오픈, 2할 6분 대. 근데 박병호 선수는 지금 3할대가 훨씬 넘어가고요. 그렇죠. 홈런도 지금 거의 50홈런. 지금 힘하면 진짜 진짜. 힘하면은 진국이죠, 진국. 진국. 진성이라고 그랬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남의 팀이라고. 예. 그런데 이제 박병호 선수가 이제 홈런을 많이 친 게 그 짧은 목동구장을 써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비거리 보면은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그치, 맞아 나가는 네. 그게 라인이 다른데.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박병호 선수는 한번 까마다 키고 올라가면은 상당히 멀리 가고요. 그렇죠. 또 라인 드라이브로 가면은 쭉 뻗어나갑니다. 네. 왜냐면 그 타구 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요. 거의 그렇죠. 145km대라고 하는데 그 정도 타구면요 땅볼이 나와도 내야수들 잡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또 생각보다 발도 그 느리진 덩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느리지 않거든요. 일단 박병호 선수는 정타를 때리는 법을 잘 알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리그에서 저는 성공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만약에 메이저리그 진출하면은 타율은 한 2할 7푼대, 2할 7푼에서 2할 8푼. 지금 강정호 선수가 하는 거 봐서는요. 그다음에 홈런은 30개 이상. 30개 이상만 쳐주면 대박이죠. 내년에 메이저리그 채널 좀 더 많이 늘어나겠는데 잘. 아니요. 만약에 피츠버그 가면 또 모르죠. 아, 지금 그렇겠군요. 피츠버그도 노리고 있거든요. 피츠버그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뭐 강정호 선수가 피츠버그 위엔타에 잘 얘기해놨으니까, 뭐 박병호 선수가 같이 뛰면 좋겠다. 왜냐면 또 재밌는 게, 네. 그 넥센의 이정 구단이죠. 그 현대하고 네. 피츠버그하고 아. 인연이 있어요. 그 왜냐하면 박병호 선수는 이제 물론 LG에서 건너간 선수이긴 나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예, 그 현대의 그 미국 스프링 캠프가 그 피츠버그 스프링 캠프였어요. 파이리츠 시티라고. 예, 저도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구장이고, 그래서 이미 그 강정호 선수도 네. 현대에 입단했었을 때 네. 바로 그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스프링 캠프에서 훈련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운명이 아니었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웅에서 해적이 됐으니까 해적 영웅이 되면 되죠. 예, 원피스처럼. 네, 예. 치우지아님이 계속 아픈 데를 콕콕콕콕 찌르시네요. 예. 예, 지금 치우지안께서 홍연호, 진필준, 박명환, 양준혁, 마혜영. 어제 핵폭탄 맞고 지금 정신을 예. 아직 못 차리고 있는데 계속 예. 진짜 막 아주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으시는군요. 자, 그 왜 그래를 이제 틀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제 참 조금 저도 취재를 하면서 황당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9대1 딱 됐을 때 이거 끝났어 생각하고 그냥 근데 밥 조금 먹고. 의심쩍었던 게 네. 그때가 3회 초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LG 마운드가 그래도 설마 8점, 9점을 내주고 무너질까? 뭐 많이 따라잡혀봤자 한 9대7, 9대6 그 정도로 따라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아니, 했었거든요. 삼성이 그냥 원래도 그날 땜빵 선발로 예, 땜빵 선발이었고. 이름도 모르는 예, 예. 사람을 내놨었잖아요. 그래서 금방 간판을 당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승엽 선수가 거기서 3점을 맞추면서 9대6까지 따라가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9대11로 역전을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최용호 선수도 홈런을 치고. 그러니까 12대 9 됐을 때 5회에 다 모아왔더라고요. 그 덕아웃 앞에 감독이 으쌰 해가지고 잘해보자. 그리고 이준영의 그 말도 안 되는 주류가 나온 거 아니에요, 진짜. 좀 그게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주장이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 진짜. 또 혈압이 올라. 예, 혈압이 좀 오르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LG에게 남은 희망은 있습니다. 예? 지금 LG가 9위이긴 하지만 네. 6위 기아, 그러니까 5위 하나와 승차가 네. 다수 경기 박차기 안 나거든요. 이거 뭐죠? 우리가 5할 맞추려면 제가 아까 보니까 20승 5패를 해야 5할을 맞춘다고 하던데. 예. 뭐 못할 건 뭐 있습니까? 20승 5패 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LG가 지금 혈압이야. 상황에서 과연 20승 5패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근데 저는 굳이 20승을 안 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왜냐하면은 지금 누가 좀 많이 좀 이렇게. 하나 SK가 지금 워낙 안 좋아요. 하나 SK, 하나가 드디어. 기아도 안 좋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기아는 요즘 잘 나가고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기아 5연패 당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난주에 5연패를 당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기아가 지난주에 네. SK와의 첫 경기를 1대0으로 이기고 나서 내리 5연패를 했거든요. 아하. 그런데 그 주간 평균 자책점이 6.88입니다. 참고로 같은 시기에 네. 두산이 3.26, 아. KT가 3.68.
2배죠. 그 다음에 평균 타율. 네. 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기아의 주간 평균 타율. 2할이 안 되나요, 혹시? 2할은 됩니다. 한 2할 3푼? 2할 1푼 1리. 참고로 같은 기간에 넥슨이 3할 4푼 9리. 아, 진짜 무섭다. 예, 그래서 기아가 지금 5연패를 당했는데 지금 상당히 좀 그럼 안 좋은. 기아의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번 주는 완전히 지난주죠. 지난주는 완전히 투타가 다 무너진 거죠. 다 무너진 거. 브래필 외에는 7선수가 없어요. 어허. 예, 지금- 나지반이 나방이 된 건가요, 그러면? 나지완도 문제지만 지금 김주찬이 다쳐가서 아, 그렇죠. 예, 김주찬이 다쳐서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상가수 양현종 선수까지 손가락을 다쳤어요. 아, 그래서 지금 마운드가 좀 사실상 좀 괴멸된 상태인데 네. 이거를 김기태 감독이 어떻게 좀 넘어갈 수 있느냐. 근데 기아 팬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아는 5할로 돌아갈 수 있는 본능이 있다. 그거는 김기태 감독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네, LG 그렇겠죠. 시절에도 그걸로 엄청나게 밀당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3연패를 당하면서 김성건 감독이 인터뷰 안 하신다고. 더가웃 그러죠? 인터뷰도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워낙 지금 마음이 안 좋아서 뭐 본혁 선수도 지금 벌써 100이닝 넘어가면서 좀 미치고 있고요. 최다패. 예, 어제 같은 경우는 끝내기 폭투로 좀 졌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SK도 지금 안 좋죠. SK도 지금 김광현이 김광현, 네. 지금 약간 부상이 있어서 그나마 좀 롯데가 좀 난데 지금 롯데 같은 경우도 뭐 이정훈 감독 사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솔직히 예. 제가 봐도 좀 그렇더라고요. 롯데 그 감독님들은 그런 나름대로 카리스마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종훈 감독님이랑 예. 오비 감독, 그 두산 감독님이 좀 뭐랄까 존재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네 팀이 좀 잘하면 모르겠는데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위에 있는 네 팀도 잘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한화, 그러니까 5위까지 보면 되지 우리 않습니까? 위에. 예, LG 위에 있는 네 팀. 아이고, 예. 삼성하고 두산하고 넥센하고 NC는 이미 1, 2, 4, 3, 4 거의 다 붙였다 보고요. 이번에는 5위가 되면 4위하고 한번 와일드 카드를 하죠. 한번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 기아, SK, 롯데만 제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4위하고 나가려면은. 그러니까 LG가 굳이 20승 5패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제 말은.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16승, 17승 해도 하루에 그 기사를 30개 쓰시는 그 어떤 나름의 발기자의 감각 본능으로서 느낌으로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근데 또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하나, 기아, SK, 롯데가 그 발판, 그러니까 이 지금 안 좋은 난국을 네. 바꿔놓을 수 있느냐? 지금 그런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LG는 지금 뭐 있나요? 없는데 LG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LG가 20승 5패가 아니라 16승 17승을 해도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말은. 4승 깎은 게 어딥니까 지금. 아니 요즘에 주로 반복되는 패턴이 뭐냐면 그 투수 교체 타이밍을 놓쳐서 어제도 유원상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우금민 선수도 1대0으로 앞서고 있을 때 그냥 바꿔주면 되는데 그걸 계속 고집하다가 4대0 세든한테 완봉당하고. 네. 근데 4대0으로 된 다음에 그 다음 나온 투수는 또 잘 막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유원선 선수가 그러니까요. 너무 늦게 내보냈어요. 집에서. 요즘 계속 그렇게 고집을 좀 비우시면서 시즌마다 그게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팀 노이트롤은 그거 할 때를 딱 보면은 그만큼 투수진이 잘 이렇게 갖춰져 있었잖아요. 역할 분담이 잘 돼 있었지만 그 투수 출신의 감독이라서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 감독이 내가 작년에 봤던 그 감독이 맞나라는 생각이 막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문 감독님께서 지난 넥센과의 플레이오프 끝나고 나서 더 멋진 야구를 하겠다고. 우리는 생각한 것보다 강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또 넥센과의 마지막 경기 끝나고 나서 그 LG 팬들이 네. 양성문 외치는 걸 전 들었어요. 그 목동구장에서. 그분들 지금 자기 입을 막 좀 틀어 막고 싶을 거예요. 예. 워낙 또 작년에 LG가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경기를 펼쳤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불 꺼진 야구장에서 기사를 마감하면서 양상문 계속 외치는 겁니다. 옛날에는 작년에는 갓이었죠, 갓. 예. 갓상문이셨죠. 네, 갓상문님이었죠. 지금 오마이갓이 되셨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빨리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좀 원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이번에 확대 엔트리 되면 이병규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라벨. 예, 이병규 9번 이병규가 올라올 텐데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 황목치승 선수도 빨리 좀 올라왔으면 좋겠고. 그 친구 보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예. 뭔가가 그게 항상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지난 시즌에 황목치승 선수가 많이 해줬거든요, 이루수에서.
빨리 좀. 근데 올라가고. 약간 한 달은 가더라고. 한 달 이후에 항상 그 한국지승이 아니에요. 예. 어쨌든 LG가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는 거. 물론 이제 위에 네 팀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 LG가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 제가 이 박상현 기자님하고 LG 얘기만 너무 자주 하니까 좀 살짝 미안해서 혹시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진짜 오셔가지고 우리 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예. 네, 활짝 열려 있으니까 예, 아까 그 이제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리 아빠님께서 최희섭은 뭐 하나요 하셨는데 그 조기 계약 해직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네요. 저 퓨처스리그에 있습니다. 퓨처스리그에서 좀 가다듬고 있고요. 지금 김기태 감독 말씀으로는 그 확대 엔트리 때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희섭 선수가 그 전에도 보면 너무 예민하고 뭐 나름대로 나는 메이저 리거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조언이나 이런 걸 하게 되기 어려운 선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상당히 하더라고요. 좀 자존심 강한 선수이기는 한데 또 상당히 여린 선수이기도 하거든요. 덩치라고 해야 되나요? 덩치 크죠. 몸집에 맞지 않게. 예. 근데 되게 세심한 선수예요. 그 선수가. 이제 제가 최희섭 선수를 처음 본 게 그 2003년 말, 2003년 말 그 남해 야구 캠프에서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세심해서 이제 저는 이제 남해 야구 캠프에서 취재를 하고 나서 돌아가려는데 자기도 남해 그 터미널 쪽으로 나간다면서 차를 태워주는 거예요, 저를. 오. 예. 그래서 되게 세심한 그 배려. 그러고 나서 전 축구 기자로 변신을 했죠. 그 야구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출입 안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시범 경기 때 그 네. 기아와 넥센 경기를 취재하러 목동에 갔어요. 네. 그래서 최 선수에게 혹시 나를 알아볼까 싶어서 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사실 박사영 기자님 비주얼 이렇게 쉽게 잊혀지는 비주얼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 모르시나? 네. 그래서 저를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그럼요. 저 예전 플로리다 마린스 그 스프링 캠프 때도 오셨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갔었거든요. 주피터라는 곳이었어요. 그때 이제 같이 그 현대 스프링 캠프도 갔었고 이제 플로리다로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최 선수도 대단하시다고 기억이 대단하시다고 그러니까 딱 정현 팀장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박 기자님 덩치가 커서 다 알아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그래서 예, 좋다고 말았는데 어쨌든 최 선수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잘 예, 79년생이거든요. 올 초만 해도 잘 될 것처럼 될 것 같아 보였어요. 또 부상을 당해가지고요. 역시 그 나이가 부상 때문이 맞는 거죠. 예, 부상 때문에. 저는 이 친구 항상 이군이나 어디 가 있으면 뭐 또 뭔가가 좀 이렇게 약간 이번엔 부상이 확실하게 맞고요. 김기태 감독하고의 궁합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 지금 서재영 선수도 피처스에 있고요. 김병현 선수는 피처스하고 일고 왔다 갔다 하는 김병현 선수도 안설안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좀 안타깝더라고요. 서재영 선수, 김병현, 최희섭 선수, 그 광주 일고 삼총사지 않습니까? 네네. 또 김기태 감독도 광주 일고 출신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물론 뭐 손동률 감독도 광주 일고 출신이었지만은 좀 사이는 안 좋았고, 어쨌든 그런 선후배에 끈끈한 정이 있는 것 같아요. 김기태 감독도 조금 뭐랄까 의리의 사나이 좀 비슷한 게 있잖아요. 서재영 선수도 이제는 은퇴 수순을 밟지 그렇죠. 않을까요? 77년생이니까요. 예. 우리나라 벌써 39, 내년에 40이니까. 예. 지금 근근히 컨트롤을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예. 이게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는 속도가 안 나오니까요.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속이. 예전에 제가 서재영 선수를 한번 이제 무등일보라고 있어요. 광주에. 네네네네. 무등일보 한번 사무실 찾아갔다가 네. 나오는 길에 한번 서재영 선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 보니까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아기를 유치원 아기를 좀 데리고 오려고 이제 그런 차림했던 것 같은데 서재영 선수 상당히 허탈하고요. 의외로 허탈해요. 의외로 허탈하고 상당히 마음씨도 괜찮고 조금 이제 뭐랄까 좀 보스 기질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선수이긴 한데 어쨌든 마지막 투혼을 좀 발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약에 그 세 선수가 투혼을 발휘한다면은 LG가 가을 야구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듯합니다. 어쨌든 생각만 해도 살짝 설레었네. 어쨌든 근데 메이저리그 1세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번 잘 하고 은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서재영 선수는 해설가로 데뷔해도 잘할 것 같아요. 비주얼도 괜찮고 그죠? 잘생겼죠. 말도 다른 분들보다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서재영 선수하고 최희섭 선수하고는 상당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데 김병현 선수하고는 좋은 추억이 없어요. 김병현 선수하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기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예. 박주영 선수랑 김병현 선수랑 어느 분이 조금 더 심한가요?
둘 다 심하죠. 우열을 가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김병현 선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막 그때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가 메이저리그 우승을 월드 시리즈 우승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스프링 캠프장을 찾아갔어요. 네. 이제 갔는데 이제 김병현 선수를 취재를 하려고 인터뷰를 하려고 저하고 이제 한국 선수 한 5명, 한국 기자 5명이 모여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김병현 선수가 훈련 다 끝나고 네. 이제 라커룸으로 이제 클럽하우스로 가가지고 따라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김병현 선수가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아니, 클럽하우스 거기까지 갔는데. 네,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선수 라커룸이라서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제가 다 이거 한 다음에 다 준비한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옆에 있는 컨테이너에 있는 기자실에서 기다렸죠, 다들. 근데 40분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하고 클럽하우스 다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마사지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네. 뭐라 그러죠? 트레이너. 네. 마사지 받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그 기사 읽은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너무 황당해서 그래서 그때 다른 기자들이 다른 선수들을 인터뷰를 했죠. 그렇죠. 매니 라미레스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라미레스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저는 앱스타인 단장을 인터뷰했었죠. 당시. 잘 됐네요. 그때 당시에 벌써 블랙베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블랙베리? 예. 블랙베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런 추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주영 선수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예. 박주영 선수가 예전에 한번 이거 말씀드린 적이 없었죠?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었죠? 네네. 박주영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몰라요. 할 때부터 예. 들어보죠. 박주영 선수가 이제 막 프랑스에서 이제 대표팀으로 입국을 하려고 돌아왔을 때였어요. 네. 근데 박주영 선수가 네. 이제 보통 이제 대표팀 합류를 할 때 보면 기자들이 공항으로 다 인터뷰 따라 가거든요. 근데 박주영 선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도. 그래가지고 왜 안 나오나 싶었더니 어떤 한 여자 선수가 있었어요. 네. 한 여자 선수가 주영이 오빠 저쪽으로 해서 나가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돌린 거예요 기자들을.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는 아니고 꽝 대신 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여자 선수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누구인데요? 손현재 선수였어요. 아하. 잘 됐네요. 지금 손현재 선수는 인터뷰를 요청을 해도 안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힘듭니다. 지금 일단 러시아가 있고요. 예. 지금 세계 선수권 준비를 하고 있고 손현재 선수 단독 인터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예. 워낙 많은 기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래서 디귿일보라 할게요. 디귿일보의 한 기자가 박주영 선수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죠. 그 컬럼을 썼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아이고 우쭈쭈 기자 인터뷰 못해서 화났죠요.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박주영 선수 응원하는 사람이 안 왔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박주영 선수 뭐 그렇지 뭐 이런 댓글이 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예. 몸 있고 그래 뭐 이러겠죠. 예. 아니면 박주영 선수를 너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2009년 8년이었거든요. 그 손현재 선수가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그때만 해도 거의 박주영을 신처럼 받들었는데 그렇죠. 지금 거의 조금 과장을 한 100% 보태서 거의 매국노 취급을 하더라고요. 뭐 군대 얘기도 나오고. 그죠. 예. 그래서 박주영 선수가 진짜 인기가 많이 떨어졌구나. 한때는 진짜 천재 소리 듣고 했었는데. 그 뒤로도 별로 그렇게 보여준 게 없었고 중요한 건 예. 그거죠. 그 모나콘가 갔었을 때 그 10년인가 받았던 그거 예. 결국 그거 해결되니까 결국은. 근데 많은 기자들이 그때 박주영 선수 인터뷰 거부당한 거 생각하면서 박주영 선수가 언제까지 잘 되냐 보자. 그런 얘기를 한 기자가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나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네요. 그렇죠. 말씀드리면. 예. 미디어 협동조합원 여러분, 조합비 납입하고 계신가요? 조합원의 기본 의무는 1인당 월 1회 11,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납입하는 것입니다. 조합비로 국민TV의 모든 콘텐츠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하나하나 축적해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무한도전이 1년에 한 번씩 스포츠 한 종목씩을 도전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올해는 뭐?
그러니까 올해 아직까지 얘기가 없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댄싱 스포츠를 했다가 그다음에 봅슬레이를 했다가 조정도 했다가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스포츠를 좀 안 하고 있는데 야구 선수들하고도 약간 스트레스 이렇게 바꿔서 생활하는 거 하지 않았었나요? 그거는 이제 타인의 삶. 네, 타인의 삶이었고요. 아예 그 뭐라 그러죠? 기획 시리즈라고 해야 되나요? 그 기획물로 이제 한 뭐 10주, 15주 뭐 이렇게 걸쳐서 에어로빅도 있었죠. 에어로빅도. 에어로빅 해가지고 전국체전 나가서 은메달 땄었거든요. 물론 이제 동호인 대회였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약간 비인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한도전 관계자들께서 그죠.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딱 하나가 있거든요. 세파크 타크로 이런 거? 그것도 재밌지만은 전 그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쿵우라든지 우슈 같은 거. 우슈. 예. 그게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슈 하던 그 학교에 있었는데 괜히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하던데 그게 갑자기 한다고 되나? 단계? 그래도 이제 그 우슈라는 게 이제 격투기 종목도 있지만은 대결 종목도 있지만은 일종의 뭐랄까 품새 비슷한 걸로 태권도 품새가 비슷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세파타크로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6명이니까. 그건 약간 족구에 변형된 약간 형태이기도 그렇죠. 하니까. 예. 아니면은 저는 하나 더 할 수만 있다면은 역도를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요. 역도. 예. 허리 나가면 어떡해. 뭐 유재석 씨 보니까 근육 탄탄하게 있던데요. 예. 역도 종목도 상당히 좀 저도 잠깐 역도를 좀 해봤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게 조금씩 올리는 재미가 있거든요. 무게를. 뭐 물론 아직까지 저는 제 몸무게도 못 들긴 하지만 옛날에 불가리아 선수가 3배인가 4배인가 자기 그렇죠. 몸을 든 적 있죠. 예. 그래서 역도라는 종목 자체가 상당히 좀 매력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 역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사이클. 사이클. 예. 근데 사이클은 보니까 K본부에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체능. 예, 예체능에서. 진짜요? 예. 예체능 초반에 농구할 때는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거의 다큐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 예체능에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 생활체육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그런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장애인 체육에 관한 좀 관심도 좀 같이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동계 올림픽이건 뭐 하계건 동계건 막 이거 열심히 되게 봤었거든요. 앞에 붙어가지고 공부 안 하고 그거 막 열심히 보고 그랬는데 크로스컨트리인가 할 때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라서 모르겠지만 막 20kg 막 25kg짜리를 막 메고 지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데 외국 선수들은 막 4kg, 5kg짜리 가벼운 거 막 들고 다니고. 예, 뭐 이제 장비 문제는 없어졌고요. 이제 없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제 크로스컨트리라든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바이애슬론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요. 네. 적중률이 떨어져요, 아직까지 사격 적중률이. 사격 적중률이. 예. 근데 사격이 적중률이 떨어지면요. 그 벌주라고 해가지고 한 바퀴를 더 돌고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속도는 빠른데 거의 비슷한데 그런 거에 있어서 좀 놓치기 때문에 좀 하위권을 밀려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비 문제 해결됐다. 예, 한 발만 놓쳐도 뭐 한 12 이상 밀리는 거는 순식간이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쪽에서 조금 더 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사격만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그 사격이라는 그 자체가 실탄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실탄이에요? 예, 다 실탄입니다. 뭐 사격 선수도 다 실탄이죠. 실탄인데 그거를 이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격 선수 외에는 그 실탄을 보유할 수도 없고 이런 저는 법적인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 우리나라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네. 그걸 훈련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걸로 연습할 땐 다른 걸로 하겠네요. 그러니까 훈련을 하는데 네. 너무 제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외국인들은 뭐 50번, 100번 하는 거를 네네. 우리나라는 한 20번 정도만 한다거나 뭐 그런 정도니까 거의 사격 실력이 금방 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체력 조건은 상당히 우리나라 선수가 뛰어나다고 하고요. 네네. 좀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법적인 제도를 좀 법령을 바꾸면은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해외 나가서 훈련을 하고 그럴 여건은 아직은. 해외도 훈련 나가서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격 훈련 같은 경우는 해외 나가서 거의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적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소비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직 우리나라에 물론 이제 정부차전 때마다 그런 크로스 컨트롤이라든지 바이오 훈련 코스가 있긴 하지만 잠깐 보이죠. 잠깐만 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적에 보고 나서는 제대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좀 뭐랄까 좀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일단 뭐 봅슬레이나 스켈레톤이나 루즈 같은 종목은 많이 좀 투자가 돼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거는 사실 텔레비에서도 이렇게 채널 돌리다 보면 가끔씩 나오고. 상당히 잘합니다. 그죠. 예, 특히 이제 봅슬레이나 스켈레톤 같은 경우는 거의 상위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거의 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조금 더 스키 점프는 일본? 스키 점프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워낙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하지만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즈는 상당히 좀 하려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유리한 게 육상 선수들이 유리합니다. 처음에 스피드 올라갈 때. 스켈레톤은 이제 누워서 타기는 하지만은 그 루즈라든지 그 봅슬레이 같은 경우는 썰매를 끌고 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속도에 따라서 그 기록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지금 드라이브 코스가 없거든요. 지금 건설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뭘로 집중적으로 하냐면은 스타트 훈련을 많이 합니다. 스타트. 네, 그래서 그 평창에 스타트 훈련장이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만. 그것만 갖고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가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거기서 지금 많이 좁혔기 때문에 상위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의 적응이라든지 이런 것만 잘 한다면은 그렇죠. 얼마든지 지금 여태까지 봅슬레이나 스켈레톤이나 루즈에서 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네. 아시아 선수가 메달을 딴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이 평창올림픽에서 딸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게 보세요? 특히 금메달까지 올려볼 수 있는 종목이 윤성빈이라고. 윤성빈? 예, 윤성빈 선수가 스켈레톤 선수거든요. 네네. 거의 뭐 월드컵에서 5위, 6위 안에 들고요. 예. 그다음에 뭐 아메리카컵이라든지 유러피안컵 나가면 뭐 메달도 따오기도 하고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망하다고 보고요.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지금 특히 이제 스켈레톤이라든지 봅슬레이라든지 루즈 같은 종목은 지금 이제 KB금융그룹이 지금 후원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LG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메달 하나 나오겠네요. 잘하면 나올 것 같고요. 예. 그렇군요. 자, 댓글 한번 잠깐 볼까요? 스포츠 기자들은 박주영을 좋아할 듯? 댓글이 글만 쓰면 조회수 많은 댓글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동의하긴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박주영 선수 글을 잘 안 씁니다. 왜냐면은, 뭐랄까, 벌써 박주영 선수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하면은, 왠지 모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감정이 좀 섞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들어서는. 예. 그래서 조금. 측은한 그런? 측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세게 당했던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박주영 선수가 상당히 기자들에게 되게 냉소적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예전에 이제 박주영 선수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고려대 1년 선배인가 2년 선배인가. 근데 이제 제가 아는 뭐 기자 후배가 그거를 어떻게 입수를 해서 박주영 선수가 결혼을 한다는 기사를 쓴 겁니다. 네. 그때 박주영 선수가 그거를 놀린다는 듯이 야 우리가 결혼을 한대.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1년 뒤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싸이월드인가 어딘가에다 적었던 걸로. 그럴 거면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결혼을 할 거면서 어차피. 그래서 조금 박주영 선수가 조금 기자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은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뭐 기자들이 뭐 갑질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은 친해서 안 좋을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박주영 선수가 여러 번 인터뷰를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모나코도 일부러 그러겠죠. 뭐 물론 박주영 선수만을 위해서 간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예전에 FC 서울 있었을 때 박주영 선수 좀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게 박주영 선수 성격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미 그 프런터에서도 이미 박주영 선수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좀 박주영 선수 이미 벌써 나이도 31, 우리나라는 31하고 그렇죠. 예, 좀 30대로 접어들었으니까 좀 마음을 좀 바꿔먹고 좀 기자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면은 좋지 않을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격상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아까 그 음악 듣고 나서 그죠?
그냥 넘어갔죠. 이게 무슨 음악이냐 하는 그거는 제가 답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근데 그 청취자분들께서 청취자분들께서 퀴즈의 답을 전혀 안 주시니까. 그러게요. 차라리 그럼 다음 곡을 들어보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거죠. 다음 곡 한 번 더? 예. 그러고도 안 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고 안 오면 말씀을 드려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곡도 저한테 선물해 주시는 곡인가요? 예, 그렇죠. 이건 진짜 진심으로 주시는 거죠? 예, 예. 감사히 제가 가사를 새기며 듣겠습니다. Give me that. Drop that. Give me that. So. I love it, love it, love it. So. You love it, love it, love it. Yeah, I'm ready. Since 88, 태어났지. 부터 everyday가 우리 birthday. I go hard, 신이 나한텐 아무도 날 심판하지 못해 절대. 양잡아 뒤다좀 맞춰 내가 지휘할 테니까. 요양없이 듣는 예능 심포니. 오늘은 토요일 무언대를 그려봐. Let's go. 무슨 말이 필요해? Shut up and drop the bass. Drop the bass. 쿵쿵쿵 내 심장을 뛰게 해 더 크게. That boom. That boom. 조금 더 위로. 지금 나를 저 하늘 위로. 조금 더 위로. So. I love it, love it, love it. So. You love it, love it, love it. So. 우린 새치고 궁합은 찹쌀떡과 메밀무스. Yeah, party like 이팔 청춘. 발색조 또는 발밤이 남들. 심도 부리부리. Shake that booty. Everybody say 황태지. 우리가 노고 황태지. 우리와 노래하자 맙소사. 왕이와 재영의 연배 어둠. 붐 무슨 말이 필요해? Shut up and drop the bass. Drop the bass. 쿵쿵쿵 내 심장을 뛰게 해 더 크게. That boom. That boom. 조금 더 위로. 지금 나를 저 하늘 위로. 조금 더 위로. So. Switch it up. 네, 그 황태지의 맙소사를 들으셨는데요. 가사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서 요즘 제목이 맙소사라고요? 예, 요즘 음악이 네. 그 옛날처럼 가사에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흥겹다, 재밌게 그런 거에 많이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답을 찍어서 맞추신 분은 아닌데 이게 속어와 뒷걸음치다가 뒤잡았다고 조기 계약 해직자님이 그죠? 예. 농구 얘기를 하셨어. 예. 제가 은근슬쩍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곧 다음 달이면은 프로농구 KBL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0년 동안 농구 코트를 좀 돌아다녀 본 결과, 어떤 음악이 좀 응원가에 좀 잘 맞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무한도전을 들으면서 요 두 곡이 이번 KBL 시즌에 응원가가 아니라 이제 치어리더들의 음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음악으로도 쓰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고 찍은 두 노래입니다. 맙소사랑 아까 뭐였죠? 처음에 레옹. 예. 한번 KBL 중계방송 보시면서 이 노래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제 박상현 기자님 때문에 스포츠 Q의 박상현 기자님 때문에 저희 농구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안 나왔다, 그러면 실컷 한번 요구를 해주시면서. 예. LG는 사랑, LG 팬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웬만한 그런 거. 두산 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두산 팬요. 예, 이제 불법 토토 파문을도 달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번에 경기지방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몇몇 선수 3명의 선수를 그 혐의로 되게 유명한 국대도 장모 이미 이름은 밝혀졌지만 여기서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장모 선수, 그다음에
안모 선수라고 있어요. 이 안모 선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TV는 사랑은 식구인가요? 네네. 예, 거기서 그 대역 배우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인천 송도고 출신의 그 지금 이미 그 불법 때문에 그 이미 사퇴를 하신 강동희 감독님의 감독의 그런 어린 시절 대역으로 나왔던 선수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안모 선수 뭐 해서 3명의 선수가 걸렸는데 불법 토토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법 토토라고 하면은 이제 저기 불법 도박 그러니까 토토 도박이라 그 범주를 넘어선 그럼 완전 불법이라는 걸 의미를 한 거고요. 네. 현재 이 선수들의 혐의는 그 토토를 해서는 안 되는데 했던 혐의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 토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하면 안 돼요, 선수들은. 선수들은 하면 안 되는데 했다는 거. 예, 불법을 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선수라서 하면 안 되는 거. 그것도 일단 어쨌든 불법은 불법인데, 그러니까 사설 토토 이런 게 아니라 뭐 사설 불법 도박이 아니라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법적인 게 있는데 그걸 했다는 불법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불법이긴 하지만. 근데 궁금한 거는 그 3명이 단가요? 아니면 혹시 이번에도 그냥 몇 명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잘라. 지금 제가 뒤로 좀 정보를 듣기로는 지금 대략 한 6명 정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그 나머지 3명은 가담 정도가 불분명해서 아직까지는 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서 안 됐고, 이 3명의 선수는 완전히 혐의를 입증을 했다라는 게 지금 경찰의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장모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고양 오리온스에서 센터 역할을 상당히 잘 맡아주던 선수였는데 좀 그래가지고 좀 약간 좀 출승 감독께서 상당히 노여하시더라고요. 뭐 그다음에 안모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의 가드인데 지금 동부가 가드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안모 선수까지 빠져나가면서 좀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예전에 그 동부에 스타 선수가 하나 있었어요. 양정민 선수라고. 알아요. 근데 이 선수도 토토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좀 말년이 안 좋았는데 결국은 혹시 그 사회 뉴스에서 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천의 한 찜질방에서 좀도둑이 돼서 한번 맞아요. 예, 걸렸어요. 근데 그 선수가 연봉 5억, 6억을 받았던 선수인데 그런 찜질방에서 전전을 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뉴스를 보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 선수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진짜 스타 플레이였잖아요. 그분은. 양경민 선수.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그 명문을 보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기자도 아마 토토를 하면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토토 이제 보통 이제 기자들이 토토 예상편 같은 거를 이렇게 하는 기자들이 많거든요. 저도 해봤었고요. 이제 그러면서 네티즌들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기자분들도 한번 이걸 걸어보시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기자들도 어쨌든 스포츠 관계자의 일부니까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 규정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언론인 그런 그 윤리상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선수면은 완전히 직접 관계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AA 팀에서 뛰고 있는데 AA 걸었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는 걸로 걸었다 하면은 퇴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부러 안 뛸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선수들도 스포츠 토토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심판은요? 심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프런트도 안 돼요. 근데 왜 심판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심판 판정이 좀 그러면은 이제 심판도 토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근데 만약 잡기는 되게 어렵지 않나요, 막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수처럼 잡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한 번도 혐의가 밝혀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거고요. 심판들이 연봉이 어떻게 되나요? 심판들은 이제 보통 이제 KBL 심판이면 KBL 소속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직장이 KBL인 거죠. KBO 심판을 이렇게 하는데 대략 제가 알기로는 5천, 6천 그렇게 좀 알고 있거든요. 저도 정확하게는 그 조사해본 적이 없어서 그보다 좀 더 되는 것 같아요. 훨씬 많고요. 예, 그죠. 정확하게는 제가 취재를 한 적이 없어서 거기는 그 1군하고 2군하고도 차이가 좀 확실하게 나겠죠. 예, 나고요.
그다음에 대한축구협회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심판이 있고요.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제 심판도 있고 그죠. 그렇죠. 국제 심판도 있죠. 예. 국제 심판 되는 건 좀 어렵나요? 일단 국내에서 가장 잘 봐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피파에서 뭐 영어 시험이라든 그런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뭐랄까 그런 코스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국제 심판이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지금 이제 국제 심판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두 조가 축구에서 두 조가 이제 좀 일종의 프로젝트 형식으로 좀 키우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 그 축구 심판들이 그 월드컵에서 그러니까 피파 월드컵, 성인 월드컵에서 네. 활약을 한 게 2002년 한일 월드컵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나 중동이나 의외로 프로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은 오히려 보이는데 싱가포르 심판도 있거든요. 말레이시아 심판도 네, 그러니까요.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토토에서 또 심판을 넘어갔는데 어쨌든 토토는 스포츠 관계자라면 하면 안 됩니다. 저번에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슈틸리케가 감독으로서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얘기를 급하게 하다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소년 축구와 체계를 잡고 하는 걸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 축구의 먼 미래를 바라보는 설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유소년부터 네. 성인까지 일괄적으로 좀 만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그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회에서 네. 독일하고 네덜란드를 갔다 와서 그걸 좀 연구를 하러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독일 축구협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슈틸리케 감독도 같이 가가지고 좀 이런 걸 많이 설명하기도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표팀 감독뿐만 아니라 네. 그 한국 축구의 좀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유소년 클럽이라든지 뭐 어떻게 키우느냐 뭐 이런 육성부터 뭐 이런 거를 하나로 이제 일원화시키는 그런 설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독일하고 네덜란드가 그게 잘 돼 있어서 간 건가요? 상당히 잘 돼 있죠. 영국이 더 잘 돼 있지 않나요? 독일이 이번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한 그 원동력이 바로 유소년입니다. 예. 네덜란드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덜란드가 그래서 그 네덜란드 선수들이 정작 세계적인 선수들은 자국 리그에서 안 뛰잖아요. 많이 안 뛰죠. 뭐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건너간 멤피스 데페이 같은 선수도 그 PSV 아인터번에서 뛰다가 이번에 맨유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네덜란드 선수들은 수출을 많이 해요. 해외 리그로. 그러면서도 네덜란드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많아요. 그게 이제 유소년 축구의 힘이거든요. 물론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뭐 토마스 밀러라든지 뭐 예전에 뭐 포돌스키라든지 뭐 다 그 유소년 클럽에서 시작해서 발전한 선수들이거든요. 이게 셋업이 돼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려면 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대한축구협회도 아예 슈틸리케 감독하고 2018년까지 계약을 한 거거든요. 2018년. 예, 러시아 월드컵까지 계약을 했고요. 일단 슈틸리케 감독으로서는 그 한국이 마지막이다라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표팀 감독을 딱 그만두고 나면은 아예 쉬는 게 아니라 네. 좀 일정 뭐 고문이라든지 뭐 일정 기간 더 근무를 좀 할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때 그 얘기를 막 더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쫓겨갖고 막 못 들어갔고 그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듣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그 예전에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영국이나 이런 데도 그런 매뉴얼이나 구단별로 되게 잘 돼 있는데 중학교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클럽에 들어가서 막 배우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쯤 되면 야 너는 축구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 너의 꿈을 찾아 다시 다른 길을 알아보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하던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없잖아요. 한번 박으면 그냥 한번 시작하면은 끝을 보든지 중간에 탈락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들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학생 선수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하나의 인권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그 스포츠 인권 강사로도 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예. 그래서 학교를 나가면서 이제 스포츠 인권이라 이런 것이라면 학생 선수들에게 얘기를 해주곤 하는데 학습권도 일종의 그렇죠. 인권이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도 공부할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많이 그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분위기도 하고요. 어쨌든 공부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용인대 여자농구팀을 좀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상당히 커리큘럼도 확실하고요. 네. 상당히 공부를 많이 시키는 학교도 유명하거든요. 전체 선수가 14명인가 13명인가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지원 나오는 그 장학금이 네. 4명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보통 운동선수 그
운동부 하면은 그렇죠. 장학금 다 주잖아요. 네. 근데 용인대학교 여자농구팀은 어쨌든 그 대학 여자농구 자체가 뿌리도 없고 뿌리도 깊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4명밖에 장학금을 안 준답니다. 그런데 선수들이 장학금을 다 받고 다녀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공부로, 성적으로. 네, 성적 장학금 받는다는데요. 그 14명 선수 중에 1명 빼놓고 네. 전부 다 과수석이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 그 감독 코치 말씀 들어보면은 시험 기간에는 훈련 시간을 한두 시간으로 줄인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도서관이 24시간 열리기 때문에 다 공부를 시킨다고 그러고요. 진짜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예,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유독 용인대 여자농구팀 선수들이 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WKBL을 가느냐, 그렇죠. 마느냐인데 이 선수들은 WKBL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자기 길을 개척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프로에 안 가도 나는 선생님 되면 돼. 그다음에 프런트 가면 돼. 아니면 마케팅 회사 가면 돼. 실제로 그 그 레저 스포츠학과는 그게 나와요. 그 체육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임용고시 보면은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 여자농구 선수 중에 2명이 임용고시 합격해가지고 요즘 체육교사 되게 어렵거든요. 그 체육교사 TO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렇죠. TO가 진짜 없어요. 근데 2명이나 되는 건 상당히 대단한 거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이 운동선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느냐 저 길을 가느냐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뭐 어쨌든 운동을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이 선수가 어떻게 생활을 할 것인지 또 다른 인생이 또 다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렇죠. 네. 그런 준비를 중고등학교 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스포츠 인권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거기서 막 하셨을 때 뭐 인상적인 뭐 에피소드라든가 이게 가장 생각보다 문제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던가요? 아무래도 이걸 얘기하고 싶다. 예, 아무래도 아직까지 구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은 감독님이나 코치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많이 머뭇거리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간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목소리를 갑자기 너무 까셔가지고 예,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이라서. 근데 이제 코칭님 선생님들의 구타는 많이 줄었어요, 상당히. 근데 그 또래 애들끼리의 그 선후배 관계가 그런 게 많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뉴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이제 네. 같은 학교 그 후배한테 뭐 인부를 먹인다든지 뭐 고등학교에서는 뭐 그런 게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스포츠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좀 확실하게 자리를 잡히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예전에 저도 좋아하던 배구 선수 한 분 있었는데 삼손머리 막 이런 분 있었는데 예, 그분도 조금 약간 안 좋은 일에 한번 흉내셨었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한때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예, 멋있죠. 예. 그리고 작년에는 그 성남 FC의 그 박모 감독께서 그 선수들을 한번 잘못 가르쳤다가. 근데 그분 스타일이 원래 그런 분 아닌가요? 좀? 스타일도 그렇고요. 그 워낙 그 옛날 분들은 그런 거에 많이 그러니까 길들여져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대부분 감독들은 안 그런데 이제 옛날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좀 있고요. 근데 인권이라고 하지만 왜 약간 그 트라우마라던가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잘 받을 수 있게 돼 있는 그 시스템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도 좀 잘 안 돼 있고요. 좀 그런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학교에서 가장 문제가 왕따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왕따가 스포츠부로 옮겨가면은 그게 똑같은 바로 똑같은 버전이 되는 거고요. 지금 왕따에 대해서도 해결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스포츠부도. 문제가 좀 많고요. 좀 그런 거, 그러니까 스포츠 인권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아직까지 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발전을 시키고 좀 선수들이라든지 좀 일단 선수들이 좀 깨어야 그렇죠. 선수들이 일단 깨야 되고요. 네. 그다음 코치 선생님들은 많이 배우셨어요. 이제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자제를 하시는 편인데 간혹 이제 그러신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뭐 예전에 뭐 스포츠 뉴스에서도 간혹 뭐 선수들이 잘못하면은 뭐 뒤에 가서 애들 때리고 구타하고 체벌하고 그런 장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반전 끝나면 예, 가서 확 하고 뭐 나오고 뭐 펜싱 선수에게 뭐 이렇게 꾹 너는 안 돼 막 그런 그런 폭언도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예.
어쨌든 학생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체로서 봐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성적 지상주의 때문에 그렇죠. 못하면은 이게 먼저 이제 그 폭력이 먼저 올라가는 거죠. 그게 요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왜 뭐 남미나 이런 데 가면 공 하나만 있으면 뭐 축구를 할 수 있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데 즐겨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축구든 뭐든 뭔가 운동을 하나 시작해서 하면 뭐 집 하나 뭐 갖고는 안 된다는 등 막 이렇게 막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즐겨야 되는 거죠. 축구를 뭐 스포츠를 즐겨야 되는데 스포츠를 즐겨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그 선수 하나 있고요. 키우려면 거의 기둥이 뭐 그리고 최근에는 또 애들을 하나 둘밖에 안 넣기 때문에 안 시켜요. 또 잘 스포츠를. 그래서 지금 여고 농구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많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 좀 선수 수급이라든가 선수 수급이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여자 농구를 하게 되면요, 그 코스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곧바로 프로팀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예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대학팀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뭐 숙명여대, 뭐 이화여대 뭐 있었는데 실업팀에서 통하는 겁니다. 이 선수들이 잘하니까 워낙 선수들도 많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자들은 대학 가서 뭐 하느냐, 뭐 이런 인식도 있었고, 빨리 돈 벌어야 된다, 그런 인식 때문에, 대학을 안 가고 실업팀에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프로팀으로 이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팀은 저절로 없어진 거고요. 지금 하나도 없나요? 지금 이제 생겼죠, 많이. 용인대, 수원대, 광주대, 전주비전대, 한림성심대, 이런 뭐 6개 팀이 있거든요. 당국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6개 팀이 있는데, 6개 팀. 예. 앞으로 뭐 이화여대라든지 뭐 숙명여대라든지 뭐 기존에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전에 숙명여대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숙명여고, 숙명여중 팀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숙명여중, 숙명여고가 그 농구의 그러니까 여자 농구의 거의 산실과 비슷한 곳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여자 농구에. 그렇죠. 그러면 숙명여대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걸 좀 논의를 해서 숙명여대라도 일단 왜냐하면은 서울에 없거든요. 대학이 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 들어보니까. 예, 수원대, 용인대, 광주대, 전주비대인데. 그러니까 많은 그 대학 지도자들께서 서울에 대학이 생기면 다 글로 갈 것 같아서 좀 불안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래도 파이가 커지기 위해서는 대학에 적어도 2-3개는 생겨야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생긴다면은 그 여자 대학 농구가 조금 더 발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고에서 프로팀이 아니라 여대를 거쳐서 프로팀을 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좀 만들어져야 그 여자 농구도 조금 활력을 띠고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농구랑 배구가 옛날만큼 인기도 없지만 국제대회 성적도 좀 너무 썩 시원찮아서 그렇지 않아도 일본에 막 예, 밀리면 그렇지 않아도 아시아 여자 농구 지금 챔피언십 열리고 있는데 첫 판에서 일본에서 졌거든요. 그렇죠. 중국한테 졌고요. 지금 2패인데 오늘 태국한테 이겼어요. 1승 2패가 됐는데 어쨌든 아시아에서는 4강이거든요. 대만, 일본, 중국하고 우리나라까지 합해서. 근데 좀 일본한테 조금씩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번에 이미선 선수도 없죠. 변현아 선수도 없죠. 그 200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 홀령했던 그 노장 선수들이 다 빠지고 새로운 선수들이 온 거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일본한테 밀리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제 또 어느 팀 남자 농구였던 것 같은데 다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졌고요. 3초 못 지켜갖고 졌다고 막. 남자 농구도 졌고요. 좀 문제가 좀 많고요. 또 특히 이제 그런 불법 스포츠 도박 파문까지 그러니까 이게 겹쳐서 많이 좀 리그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9월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KBL에 지금 비상이 걸렸고요. 네. 지금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아시아 퍼시픽 챔피언십이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이제 울산 모비스하고 원주 동부, 필리핀 팀, 중국 팀 이렇게 4팀이 풀리그 형식으로 토너먼트를 하거든, 그 경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열면서 KBL을 어떻게 좀 흥행을 좀 붙이려고 하는데 계속 이런 게 터지다 보니까 KBL도 좀 상당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농구는 그래도 필리핀이죠. 남자 농구는. 필리핀 잘합니다.
네, 아이고, 완전히 정말, 저번에 필리핀 갔었을 때 보니까 완전히, 우리나 야구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저리 가라로 그냥. 그렇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키오 같은 선수도 필리핀 농구 선수로 뛰기도 하고요. 파키오가요? 파키오도 뛰었어요. 오, KBL.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고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농구도 뛰시고, 근데 그 농구팀 이름이 기아 자동차라죠? 아, 진짜로? 네, 기아 소렌토라는 팀이거든요. 예, 거기서 잠깐 가드로. 예, 발이 빠르니까 일단. 예. 다재다능한 것 같아요, 파키아오 선수는. 그렇네요. 매니 파키아오. 매니 파키아오. 그렇게 무너질 선수가 아닌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자, LG 박모 투수. 말씀드렸죠? 지금은 NC에 있는. 예. 아니요, LG 박모 도박. 아, 도박이 무슨. 박모. 예. 그러니까요. 아유, 저는 그 친구도 생각하면 진짜. 저는 또 FA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FA요? 아, 정말. 나가면 다 터져요, 나가면. 예. 아, 진짜. 그렇지 않아도 박병호 선수도 참. 그러니까요. 아, 박경수까지 터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야, 박경수 선수 KT에서 하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지금. 처음으로 20홈런. 누구예요? 정의윤도 그렇고요. 김상현도 그런 케이스였고요. 아, 진짜. 왜 LG만 나가면 그런지. 언젠가 한번 그 특집으로 마련을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마무리하려면 홍보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예. 만약에 원하시는 스타분들하고 전화데이트 이런 거 원하시면은 미리 일주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주시면은 제가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클리 스포츠의 새로운 타이틀이 생각나시는 분들 올려주시면은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진짜 재밌는 얘기로, 너무, 근데 저 혼자 신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신났는데, 목이 잠겨가지고요. 왜냐면 이제 LG도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희망을 가지고 한 주도 한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야구는 계속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한 소식 가지고 만나 뵙는 걸 할게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